제가 진짜 주영채예요. 그 한마디가 한혜라의 집무실 공기를 얼려버렸는데요. 놀람은 한순간이었고 곧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한혜라는 이런 류의 폭탄 발언이 대개 계산의 산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천천히 팔짱을 끼고 다가가 묻습니다. 그럼 증거는요? 주영채는 손을 움켜쥔 채 숨을 고릅니다. 신분을 증명할 물건은 모두 사라졌고 연락망도 끊긴 상태였거든요. 말문이 막히자 한혜라는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보안실 올라오세요. 목소리는 차갑게 내려앉았고 방심의 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영채는 마지막으로 붙잡듯 말합니다. 지금 세운 씨 옆에 있는 사람 차정원이에요. 제 이름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한혜라는 눈썹 하나 올리지 않습니다. 그 말 어제 오늘 처음 듣는 종류가 아니에요. 박경 씨는요? 어디 있죠? 이 질문에서 주영채의 시선이 흐립니다. 어머니 공난숙이 사람을 붙여 감시하던 별장과 이동 경로가 떠오르지만 그대로 털어놓을 수는 없었거든요. 침묵이 길어지자 한혜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안요원 둘이 들어오고 주영채는 복도로 밀려나갑니다. 전 진짜 주영채예요. 외침은 문틈에서 끊겼고 로비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현실이 더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시각 윤비서는 지시를 받자마자 자료를 다시 긁어모읍니다. 차정원 움직임, 박경신 흔적, 노민구의 최근 금융 패턴까지 한데 묵습니다. 의심이 하나라도 사실이면 건양과 크라운 모두가 흔들리거든요. 한혜라는 창밖 노을을 한번 쓸어본 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흔들리면 순서가 꼬인다. 스스로에게 짧게 읊조리고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진태석이 저녁 식사 자리를 제안했고 그녀는 흔들림 없는 톤으로 좋아요라고 답했지만 손끝의 미세한 떨림은 끝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주하늘은 주영채의 집으로 들어섰다가 뜻밖의 장면을 마주합니다. 소파 앞에서 노민구가 차정원의 목을 거칠게 조르고 있었거든요. 나 해외로 튀게 만들어. 아니면 다 터뜨린다. 하늘은 사정없이 끼어들어 팔을 비틀고 떨어뜨립니다. 그 틈에 정원이 거친 기침을 쏟아내며 벽을 짚었습니다. 하늘은 노민구를 노려보며 짧게 말합니다. 원하는 조건 적어. 대신 지금 당장은 꺼져. 민구는 비웃음을 던지며 앉은뱅이가 되어 리모컨을 만지작거립니다. 여기 꽤 살만해. 냉장고도 괜찮고. 뻔뻔한 태도에 하늘의 턱선이 굳어지지만 당장은 정원을 밖으로 빼는 게 우선이라 판단합니다. 정원아, 나가자. 공기부터 바꾸자. 두 사람은 급히 집을 빠져나왔고 남은 민구는 문이 닫히자마자 첫 숨을 크게 토합니다. 재벌집 별거 없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립니다. 인터폰에 잡힌 실루엣은 공난숙과 구실장. 민구는 샤워부스 커튼 뒤로 몸을 웅크립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길게 이어지다가 갑작스런 전화 한 통에 난숙이 자리를 뜨자 그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가 겨우 몸을 펴고 도망칠 채비를 합니다. 오늘은 살았다. 하지만 스스로도 압니다. 이제 어디든 흔적을 남기면 곧바로 잡힐 판이라는 걸요. 하늘은 근처 카페 구석에 정원을 앉히고 물컵을 건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낮은 목소리로 꺼냅니다. 이 거짓말 끝낼 방법을 같이 찾자. 지금은 내가 더 위험해. 정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빠 지금 터뜨리면 전 모든 걸 잃어요. 세훈 씨도 아버지도 제가 버틴 시간도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해는 되지만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 그럼 최소한 위험한 것부터 정리하자. 민구를 밖으로 내보내고 경신 위치부터 찾자. 정원은 떨리는 손을 감추듯 무릎 위에서 깍지를 지었습니다. 네, 먼저 그거부터. 밤 10시 공난숙은 차 안에서 오늘 일정을 곱씹습니다. 스튜디오를 잡아 브리핑을 밀던 주영채를 공셰프가 은근히 말렸고 민구가 들고 온 USB는 현장에서 단번에 봉인했습니다. 지금 던지면 내가 던진 게 아니게 된다. 공셰프의 말은 늘 건조하지만 이유가 분명했죠. 난숙은 전면에서 칼을 휘두르는 타입이고 공셰프는 뒤에서 판을 조절하는 타입. 두 방식이 같은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오늘만큼은 그 간격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박경신. 그 남자가 살아 돌아온다는 소문이 내부망을 타고 번지고 있었거든요. 입만 열면 끝인데. 난숙은 혀끝으로 짧게 한숨을 밀어냅니다. 그 순간 전화가 울립니다. 회장님, 북쪽 창고 라인에서 의료 포장지랑 혈흔이 나왔습니다. 움직임이 있었던 듯 합니다. 그녀는 단문으로 끊습니다. 계속 쫓아. 다음 날 아침 진세우는 정원을 데리고 세탁소로 향합니다. 문을 열자 다림질 김서린 향이 먼저 반겼고 차기범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나? 세우는 자세를 곧게 하고 인사를 건넵니다. 과장된 예의도 불필요한 질문도 없이 한동안 가게 안의 소리와 움직임을 지켜봅니다. 정원은 수줍게 구석에 선 채 아버지의 손놀림이 익숙하게 흐르는 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우는 속으로 한 줄을 적습니다. 서류보다 무게 있는 공기. 믿음이 종이에만 쌓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온몸으로 체감한 듯 했거든요. 가게를 나서며 말합니다. 오늘 회사 얘기 말고 사람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정원은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더 아프게 느껴졌거든요. 같은 시간 주하늘 팀은 외곽 창고 2곳을 더 털어 추가 흔적을 확보합니다. 찢긴 환자복 케이블 타이 조각, 빠르게 비운 생수박스. 살아있는 이동의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하늘은 경찰 협조선에 언론 차단을 분명히 못 박습니다. 뉴스가 먼저면 사람은 다시 숨어요. 오늘은 사람부터 건지겠습니다. 연락을 끊고 세훈에게 단문을 보냅니다. 살았습니다. 말은 제가 맡겠습니다. 세훈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먼 산을 보듯 고개를 듭니다. 그럼 이제 얼굴을 보며 물을 시간이다. 정오 무렵 한혜라는 오랫동안 아껴둔 팔찌를 만지작거립니다. 옅은 글자 수와 그냥 물건 하나에 불과한데 자꾸 손이 갑니다. 익명의 전화가 한 통 들어오고 남자는 말합니다. 그 이름이 왜 지워졌는지 반은 압니다. 주소 보냅니다. 그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그대로 방향을 틉니다. 오늘은 발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 날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오후 민구는 골목에서 카메라 셔터를 몇 번 더 누릅니다. 세탁소 앞 스친 눈맞춤, 건물 로비 흔적, 주차장 진입. 사진은 이미 충분했고 대금만 남았습니다. 그는 메시지 한 줄을 보냅니다. 그림 나왔어. 상대가 돈을 먼저 보내면 넘길 생각이었고 아니면 다른 쪽으로 팔아넘길 요량이었죠. 충성심보다는 생존 감각이 앞서는 인간의 전형이었거든요. 해질녘 주영채는 스튜디오 대신 작은 회견장을 잡아 짧게 선언합니다. 사라지지 않았고 되찾을 겁니다. 제 이름으로. 질문이 몰리기 직전 공난숙이 계단 아래서 손짓으로 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옆에서 공 셰프가 눈길 한 번으로 동선을 접습니다. 영채는 입술을 깨물지만 억지로 발을 멈춥니다. 공 셰프는 낮게 한마디를 추가합니다. 내일 던져도 늦지 않아요. 오늘은 누가 뿌렸는지부터 봐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긁었지만 영채도 압니다. 감정으로 내지른 칼이 자기 몸을 먼저 베는 날이 있거든요. 밤 차정원은 집 대신 동네 놀이터 그네에 앉아 바람을 마십니다. 골목을 지나던 차기범이 발을 멈추고 다가옵니다. 타고 싶으면 타라. 그네가 뭐라고. 뒤에서 밀어주자 그네가 부드럽게 떠오르고 정원은 짧게 웃음을 흘립니다. 금세 표정이 가라앉지만 마음 한쪽은 잠깐 숨을 멉니다. 그네가 멈출 즈음 정원은 겨우 입을 뗍니다. 아빠, 내일 얘기할게요. 다음 날 식탁에 마주 앉아 정원은 작은 진실부터 꺼냅니다. 주하늘 오빠랑 결혼한다던 말 다 거짓말이었어요. 죄송해요. 차기범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긴 숨을 내쉽니다. 거짓말을 한 게 실망스러운 게 아니다. 그 말을 못할 만큼 힘들었다는 게 더 아프다. 그 말 한 줄에 정원은 허리를 접듯 고개를 숙입니다. 모든 진실을 당장 꺼낼 순 없었지만 적어도 아버지 앞에선 숨을 쉬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세 사람의 손이 각자 무언가를 움켜쥡니다. 정원은 서랍 속 약통, 영채는 정리된 타임라인 파일, 난숙은 통화 기록이 가득한 휴대폰. 내일은 셋이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려고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내가 먼저 움직인다. 누가 먼저 내디디든 한 발 뒤엔 반드시 누군가의 진실이 따라붙게 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전화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주하늘에게선 경신 확보 임박, 언론 봉쇄라는 짧은 보고가, 한혜라에게선 수화 흔적 추가 입수라는 문자가, 공난숙에게선 오전 11시 전까지 민구 위치 파악 지시가 흘렀습니다. 세우는 정원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말보다 얼굴을 보죠. 내가 옆에 서 있을게요. 정원은 고개만 끄덕입니다. 주영채는 공 셰프에게서 증거는 내가 쥐고 타이밍은 내가 본다는 문장을 듣고 숨을 고릅니다. 민구는 현금 인출 후 택시에 올라타며 중얼거립니다. 오늘 건 비싸게 판다. 같은 시각 외곽 도로에서 사이렌이 울렸고 들것 위에 박경신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첫 마디는 한 단어였습니다. 영채 말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순간 모두의 거짓은 더 이상 제자리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누군가 반드시 답을 내야 하는 날입니다.